7월 10일 전전 시작입니다. 자,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행스럽게 내부적인 이슈, 새마을 금고와 그리고 미국 ADP 민간 고용 지표보다 괜찮은 지표를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으로 튀어올 수 있는 추가적인 악재들이 해소가 조금 되었다는 게 그나마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의 이제 우리가 우려했었던 지금 5.5% 최종금리는 확인했죠. 사실상 확인했는데 그래서 대체 피벗이 언젠데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큰 전망에 대한 이런 엇갈림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상반기로 잡혔어요. 또 이게 뭐 매일매일 바뀌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두 번 금리 인상은 이제 없을 것 같고 두 번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이번 7월 금리 인상 이후에는 동결 상태로 쭉 가다가 내년 이제 한 2분기쯤에는 인하지 않을까라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발표한 뭐 CPI라든가 PPI가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상반기까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지표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뭐 GS건설 새마을금고 이슈로 인해 터졌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시 대출의 이슈가 어느 정도 정부 개입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릴 호재는 없어요. 그러면은 악재가 해소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악재가 좀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뭐 지난달까지 6월 말부터 거의 뭐 연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는 너무나 엇갈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월가에서도 거의 20년 만에 가장 이 고점과 저점이 크게 이 레인지가 크게 설정된 증시라고 합니다. 지금 핀더스트레시입니다. 죄송합니다. 핀더스트레시는 올해 S&P 지수가 지금보다 10% 정도 더 올라서 4,825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파이버 샌들러는 지금부터 27%까지 연말까지 하락해서 3,225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지금 거의 최대치 그런 최저값이 50%예요. 무슨 이런 전망이 있습니까? 원래 뭐 증거사 전망이 믿지 못하겠지만은 최고치 최저치가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시를 보는 다양한 시선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 월가의 최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 지금 증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변동성이 높은데도 개인 주식들은 계속 가고 이런 거 정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외국 투자자들이 뭐 퐁당퐁당 하루는 1조 원 샀다가 하루는 1조 원 매도하고 선물을 만기일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요 시장이. 그래도 우리는 상승론자잖아요. 주식 현물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네, 이 핀더스트렛의 이 최고치 전망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점은 제네는 재무장관이 뭐 시진핑도 못 만나고 왔어요. 그냥 이 영상 제가 봤거든요. 영상 보니까 막 시진핑도 못 만나고 막 90도 막 인사하면서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제네는 재무장관이 뭐 별거 없이 갔다 왔다. 대체 3박 4일 동안 왜 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의전순위가 미국에서 5손가락 아닌데 아무튼 네 제네럴 재무장관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면 또 이제 중국이 의양양해지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미국에 거의 뭐 원투펀치가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별 소득 없이 그냥 넘어간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원자재 관련 테마주들은 업종들은 정말 그냥 2020한 5년, 30년까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 테마주도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배에 힘주고 조금 더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인 점이 한국 경제가 이제 좀 살아난다. 예, 지금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하반기에는 조금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좀 전망치를 끌어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쁘지 않은 리포트를 또 보여주면서 그래도 시장 자체가 정말 최악 2022년도에서부터
거의 뭐 최악은 좀 건너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또 시장에는 나쁘지 않게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죠.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이슈 나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가 AI 기술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성형 이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대평가가 아니라 현실이다. 사실 최근에 AI 관련해서 좀 이제 평가가 엇갈리긴 하죠. 근데 일단은 AI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어야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뭐 GPU라든가 이런 업종들의 수혜를 기다렸기 때문에 AI가 좀 많이 지금은 언론에 노출되는 게 사실상 시장에서는 좀 좋은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네럴 장관이 좀 세게 발언을 못한 게, 히토류 이거 중국 그냥 공무량 맞추려면은 32조 투자해도 될까 말까다 이렇게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에너지 관련해서 또 제재가 들어갈 건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중국 시장 유지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밑에 조금 있는 내용이죠. 미국이 왜 중국 선점을 하지 못하냐? 반도체다. 반도체 소재랑 반도체 저가형 반도체에 대한 이런 시장이 아직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선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좀 크게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러시아의 추가적인 뭐 발표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소탄을 지원 수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직소탄이란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 협약에 따라서 현대전에서 사용이 금지 15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직소탄이. 네,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죠. 특히 일단 이렇게 미국이 벌써 이런 거를 대버리게 되면은 러시아도 뭐 화학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도발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미국도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냥 선을 이제 하나씩 넘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선을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직소탄이 과연 어떤 식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된다. 네, 과연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라 국가들은 이거 직소탄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동맹국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무기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데 인도적이고 비인도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은 깨라고 있는 협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들은, 특히 러시아라든가 중국, 북한이 야 미국도 썼는데 우리도 왜 못 써하면서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게 확장되는 총알이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위험하다. 예, 요 정도 내용이 있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또 시작했고, 지금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신등록 신에너지차가 무려 313만 대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6월달부터 뉴스가 계속 나왔거든요. 자, 이런 단계 세계 1위 하면서 중국차의 현실이 공개됐는데, 저거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차 배터리는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차를 사서 배터리만 따로 빼가지고 배터리를 파고 차는 버려버린답니다. 이렇게. 네. 역시 뭐 사기도 비아디죠. 비아디. 전 세계 차량 판매 1위. 이렇게 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이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배터리는 다 빼가고 빈 차만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펑크라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나왔던 뉴스인데 또 나왔네요. 네, 중국과 대만이 한판 붙으면, 네,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으면 한국이 위험한 나라 뭐 3위 안에 다 있다. 네, 한국이 지금 위험한 나라, 전반적인 위험도와 경제적 위험도가 다 여기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위험도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쟁은 정말 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한 주간의 뉴욕 증시 업종인데, 뭐 테슬라가 강세가 나왔었고, 여전히 빅테크 업종들, 빅세븐이라고 하죠. 빅세븐 업종들이 강세가 좀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업종들은 조금 이제 주춤했다는 점들도 좀 시장의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월마트라든가 다 좀 부진했죠. 네, 부진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소비자 업종보다는 고성장주, 기술주들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레드가 뭐 찬반이 있죠. 지금 트위터에서는 스레드를 고소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거의 1억만 명의 돌파를 최단기간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현피 이슈도 있고 그래서 메타가 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내용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주가가 좀 떨어졌다는 점,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죠. 네, 이번 주 내내 순방 일정이 있고 특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이슈가 뭐 지뢰 제거라든가 유튜브에 좀 올려드렸는데 모듈러 주택 관련 테마주들 아니면 최근에 워낙 강세가 나왔던 이런 건설 관련 테마주들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우리 개별적인 종목들, 자 넥슨게임즈 주목하셔야 됩니다. 최대 흥행 기대작 블루 아카이브가 드디어 중국에 출시를 합니다. 네, 블루 아카이브가 출시를 하게 되고 그걸 제외하고는 좀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증시를 좀 많이 끌어내는 거는 국내 증시 내부적인 특히 대기업들의 업종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센서뷰 와이렉 공모 청약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모 청약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광쌤 영상 한 번씩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 공모 청약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악재 2개 잡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무조건 안 나오면은 제가 주간 증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예 다 밀어 2,500포인트 안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시정 털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뭐 장기적인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좀 하반기에 경제도 회복되고 뭐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들 실적도 우리 얻어맞았잖아요.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하반기에 반등장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갑자기 돌발적인 내부적인 악재들이 좀 많이 발생했다. 거기에 대한 시장이 충격을 조금 완화하면서 버텨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장전 시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